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잘 쉬셨습니까? 아이고 뭐 저는 전국에 그놈의 그 중국 옆에 사는 덕분에 황사가 덮쳐가지고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뭐 모처럼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당벌로 유명합니다. 제 발이 굉장히 커가지고 전국의 동생이 한 10,000명쯤 된다는 그런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어제 제가 또 마침 한 동생을 만나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이름이 이종화, 투스타를 지낸 군인 정신이 투철한 무고리였습니다. 그 이종화 장군은 1사단장, 여러분 그 지뢰 터진 사건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무슨 한목질 입질인가 뭐 그 나무 지뢰가 뭐 떠내려온 걸 생각했는데 터져가지고 이종화 장군이 사단장이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우리 이종화 장군이 그걸 매끄럽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관이 그 이종화 사단장이 국민들이 불신을 풀기 위해 가지고 그 첨단 장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시연을 했는데, 아니 그것을 1년 뒤에 그 무기를 뭐 불법 반출을 했다 뭐 이런 이상한 이유를 대서 뭐 징계를 받도록 뭐 해서, 물론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원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최재형 있을 때는 아니긴 한데 우리 감사원이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감사원 문제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 처리를 늦게 하는 그런 잘못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장도 지금 뭐 공석으로 있죠. 지금 누가 대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하겠습니다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 감사원 정신 차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어제 제가 뭐 결혼식도 있고 뭐 이상일 전 뭐 중앙일보 정치부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번 했죠. 박근혜 때 뭐 그 비례대표를 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아들이 결혼해서 잠깐 들렸다가 뭐 이래 했습니다만, 그러느라 또 소주 한잔 하고 하는 바람에 이 문재인 대통령 그 뭐 국민과의 대화를 하신 모양인데 그 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아침 신문에 난 걸 보니 그 뭐 아무 말 대잔치라는 표현이 있듯이 뭐 그냥 일방 통행으로 뭐 아무 말 대칭찬, 자화자찬 뭐 이런 것을 늘어놓았더군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없고 뭐 주로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만 하더라도 이게 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아제라고 하죠. 그게 화이자의 그 항체 형성 능력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질병 정장인지 뭐 하는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개그만 높여주고 뭐 지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중증 환자 전가 추이도 발표도 안 하고 쏙 빼먹고 확진자만 계속 뭐 3,00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정모하는 것 질병청장 똑똑해. 그리고 이 뭐 조간신문의 제목이 뭐 부동산 집값 안정세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집값 안정세 이게 아니 집값 안정세라고 하는데 안정세가 아니고 인상되는 게 좀 멈춰 있을 뿐인데. 그리고 종부세 폭탄이 지금 터졌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특히 서울의 민심이 별로 안 좋은데 서울의 민심은 확 돌았을 겁니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뽑는 선거가 지금 한 105일쯤 남았는데 그로부터 84일 뒤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6월 1일인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딱 붙어 있는 때, 그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초대형 태풍 영향권에 들 때 어떤 피해가 나는지 아시죠? 그때 2008년 MB 집권 직후죠. 그때 지방선거 때 지금 서울시 시장 4.7 재보선이 아니었더라면 박원순 시장이 뭐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이 또 여당이 독식을 하고 있었겠죠. 시의회 뭐 90% 이상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89일 뒤 6월 지방선거 보십시오, 여러분. 12년 전, 12년 6개월 전 그때처럼 서울 25개 구청장을 그 당시 여당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여당이 독식을 했습니다. 전체를. 지금은 한석 서초구라도 야당이 갖고 있지만 시의원들 95% 6%가 아마 거꾸로 지금과는 완전히 거꾸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동산이 안정세라고 하는 이런 뭐 자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도 약간 개면쩍었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화자찬이라고 하시겠죠라는 표현을 쓰는 걸 내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참 어처구니였습니다. 문 대통령 정신 똑바로 차세요. 105일 더하기 한 2달 해본들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이 뭐 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도 연말 분위기에다가 또 대통령 선거가 달아오르고 이러면 훌쩍 가버립니다. 한시라도 뭐 정신을 안 놓고 열심히 챙긴다고 하는데 그 챙기는 자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챙겨본들, 잘못된 정책을 계속 끌고 가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누가 저런 인식을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와 만나는 사람들이 이른바 그룹 싱킹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소주 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 이야기를 청취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잘못됐다고 판단 근거가 뭔지를 들어보고 그게 맞으면 고치려 하고 그런 자세가 하나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생각을 계속 강하고 탈원전 고집스럽게 유지를 하고 부동산 폭등, 전세가, 전세는 이런 것들 고치려 안 하고 있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세계 1등이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선진국가들 가운데 국가채무 1등이요. 증가속도, 가계부채 마찬가지. 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다음 정권이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별 피부가 와닿지 않죠. 이제 다시 뭐 선거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 이재명 캠프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송영길 물러나고 또 누가 뭐 김두관이가 물러나고 뭐 그래 해본들 그게 뭐 이재명 후보 자체가 가장 위험한 후보인데 여권 일각에서 지금 그 이낙연 캠프의 누군가가 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가 문제라고. 후보를 치워야지 이게 정권 재창출에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에도 생길 건데라는 그런 자조 한탄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에 그치지만 속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 있는데 이재명은 뭐 그 몽골 기병이 어쩌고 하면 뭐 이래 뭐 캠프를 완전히 바꾸는데 자기 사람들 일색을 하겠죠. 자기가 비슷한 생각. 그렇게 천날 백날 해본들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재명 캠프는 제가 보기에 다시 개편을 해본들 위험한 후보 좀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라고 해야죠. 그런 게이트에 묶여있는 이재명 캠프의 아무리 제조사나 한들 아무리 바꾸어버리고 이래 겉으로 해본들 그 본질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캠프가 지금 그 김종인 영감, 김영감이 몽리 부리고 뭐 연일, 김한길, 뭐 또
김병준 이 두 사람을 뭐 씹어대고 뭐 난리를 치고 또 그 밑에 김건식인가 하는 자는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뭐 그렇게 표 깎아먹는 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내다가 뭐 엊그제부터는 좀 돌연도 뭐 그 두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어쨌든 뭐 김한길도 좋고 김명규도 좋다 뭐 이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김영감이 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를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를 기도를 하고 야통중교 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등 한 7, 8가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차를 끄어서 차를 마시면서 1시간 반 동안 글을 썼습니다. 미디어빌이라고 하는 신생 인터넷 신문입니다. 찾아보시면 자세한 것들은 나오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제목이 화불단행 이재명, 윤석열, 호사다마 윤석열. 아마 이재명에게는 캠프를 지금 쇄신을 해본들 그 대장동 게이트 그 불길이 잘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송영길이 뭐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그 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한 소리가 참 가관입니다. 윤석열 그 돌상에 무슨 애나라고 1,000원짜리 우리나라 지폐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밑에 애가 써준 걸 그대로 아마 읽은 것 같은데 아니 돌상에 애나를 넣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상식도 없고 판단 능력도 모자라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고 그래서 17년 전인가 뭐 그 월남 가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무슨 뭐 한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까지 소환해내고 덩달아 옆에 우문가 하는 인문가 하는 이런 선수들까지 망신을 당하게 만들고 송영길 시절 어떻게 하는 것들이 짓거리들이 그렇게 한식. 야당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야당은 지금 뭔가 봉합이 되고 뭐 삼김 뭐 빅텐트 주고 하는 뭐 그런 게 차려졌다고 하긴 합니다만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이 무슨 총괄 무슨 선대위원장이라는데 저분이 뭐 나이 82에 정상적인 판단을 잘 해낼지는 의심스럽고 아마 김병준이 상임 뭐 선대위원장으로 뭐 많은 걸 챙길 것 같은데 위에 있는 그 김종인 영감의 그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 때문에 김병준은 상당히 고생을 할 겁니다. 윤 후보가 거중 정리 이런 거 그런 걸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김한길 새시대 국민통합위원회를 새시대위원회라고 이름을 고쳤던데 뭐 새시대에는 국민통합도 하자는 그런 좀 더 포괄적인 단어일 수도 있고 잘 지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어쨌든 새시대라고 하는 것은 외연의 확장, 국민의 통합, 외연의 확장, 국민통합이라 하면 지금 양아치 운동권들이 이 나라의 기틀을, 나라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더 가다가 또 이재명이라는 분이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별 하는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호랑이 등을 탄 듯이 벼랑 아래로 갔다 하면 이재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그래 했던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 나눠주기 정책 이런 걸로 아마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벼랑 아래로 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양아치 운동권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새시대위원회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면서 양심적인 운동권, 대다수는 양심적입니다. 우리 운동권 나라를 위해서 그 투쟁했고 자기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적인 운동권, 문재인 정권, 문통 정권에 반대하고 또 문통 정권의 운동권들이 있는 블록에서 빠져나온 반문 탈문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지금 민주노총은 뭐 건설 노동자 뭐 또 택배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그 머리 쪽수로 경기 동부 그룹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분노하는 양심적인 노동계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개띠, 586 개띠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조준호 정의당 대표도 있죠.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도 있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새시대위원회가 잘 받아들여서 정말 좌와 우가 편가르기를 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날 정도로 어르렁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고 나라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양아치 운동권만 좀 대청소를 하고 나머지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보수와 진보, 좌우가 균형 감각을 갖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뭉치는 그런 통 큰 연정, 연합정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잘 해나가도록 새시대위원회가 김한길을 중심으로 잘 이래 통합과 견제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대청소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더 나은 정책을 선의 경쟁을 해서 나라가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호사다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뭐 빅텐트를 쳤다고 정권이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저 여당 어쨌든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똘똘 뭉쳐서 올 코트 프레싱 하듯이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뭐 처가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결코 간단치 않은 건곤일척의 대회전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한 10% 넘게 이기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거 없습니다. 10% 금방 뒤집힐 수 있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사 좋은 일 끝에 다마 악마가 뒤를 밟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